혹시 여러분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자야 되는데 하면서 참 못 이룬 경험 있으시죠? 오늘은 바로 그 문제. 이 스크린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건지,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,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늦은 밤 침대에 누워서도 나도 모르게 그냥 SNS 피드를 계속 내리고 있거나 잠깐 휴대폰이 안 보이면 막 불안해지는 거. 이 문구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? 이게 더 이상 몇몇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의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 되어버렸어요.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,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습니다. 아니, 무려 미국인의 76%,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이상이 이 끝도 없는 디지털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,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겠다,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런 현대적인 불안감, 이게 그냥 나 핸드폰 중독인가 하는 습관 수준을 넘어서요, 이제는 노모포비아라는 공식적인 이름까지 생겼습니다. 말 그대로 휴대폰이 없을 때 느끼는 공포,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주목하는 하나의 현상이 된 거죠. 그리고 이런 현상은요,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랑 같이 자란 세대, 바로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한테서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. 이 친구들이 디지털 과부하로 인한 피로감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, 그래서 변화를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이제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, 우리 뇌,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보죠.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정말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그 빛이에요. 이 작은 빛 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어마어마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.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. 과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생체 리듬 교란이라고 부릅니다. 용어가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시계가 그냥 완전히 고장나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. 그 주범은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청색광, 바로 블루라이트입니다. 우리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스마트폰, 태블릿,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이 강력한 청색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. 우리 뇌가 밤에 이 블루라이트를 보잖아요. 그럼 이걸 한낮에 쨍쨍한 햇빛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뇌가 몸 전체에다가 아직 대낮이네, 잠들 준비 같은 거 하지 마 하고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 생산을 딱 멈춰버립니다. 뇌가 생산을 멈춰버린 그 중요한 호르몬, 그게 바로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입니다. 이 멜라토닌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한테 자, 이제 하루 끝났으니까 긴장 풀고 쉴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신호등 같은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멜라토닌이라는 신호등이 탁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말 그대로 우리 몸의 24시간짜리 생체 시계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. 몸은 분명히 밤인데 뇌는 계속 낮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. 이 그림이 오늘 밤 여러분의 선택이 가져올 두 가지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왼쪽이 스크린과 함께하는 밤, 오른쪽이 스크린 없는 밤이에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멜라토닌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뇌가 각성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쉬느냐가 갈리고 결국 수면의 질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가 그냥 몇 시간을 잤느냐, 이 잠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얼마나 깊고 질 좋게 잤느냐, 바로 이 잠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은 바로 그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수면의 질을 아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셈이죠. 자,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? 다행인 건요, 해결책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또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을 아예 끊어버리자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습관들만 좀 바꿔보자는 거죠. 예를 들면 이 4단계처럼요. 자기 1시간 전에는 모든 기기를 끄는 디지털 통금을 정하고 침실만큼은 스마트폰 없는 청정 구역으로 만드는 겁니다. 휴대폰 알람 대신에 그냥 아날로그 시계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새로운 습관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
아주 과학적인 꿀팁들도 몇 가지 있어요. 예를 들면 앱을 쓸 때마다 일부러 로그아웃해서 다음번에 쓰기 좀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. 아니면 화면을 아예 흑백 모드로 바꿔서 시각적인 재미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. 이런 작은 장치들이 나도 모르게 스크롤하는 걸 막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.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는 게 왜 그냥 오늘 꿀잠 잤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전체적인 건강, 심지어 생명에까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 위험 수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한 연구를 보니까요, 지속적으로 하루에 6시간도 못 자는 생활을 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무려 200%나 치솟는다고 합니다. 2배가 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. 당장 오늘 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요.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이 혈중 알코올 농도 0.1% 상태랑 똑같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법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수치를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. 결국 우리의 건강과 내일의 컨디션은 오늘 밤 나의 작은 선택 하나에 달려있는 셈입니다. 자,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, 소중한 휴식을 되찾기 위해 오늘 밤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본다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? 휴대폰을 그냥 거실에 충전해 두고 침실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잠들기 30분 전에 책을 펴는 것. 여러분의 첫 번째 작은 실천은 무엇이 될까요?